자, 운영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HM쌤과 함께 우리 재밌게 우리 영국혁명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혁명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요 수직선 이렇게 그어가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영국혁명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고 나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영국혁명 총정리 그리고 영국혁명에서 어떤 중요한 자료들, 사료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국혁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라는 제목으로 영국혁명 총정리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일단 영국혁명의 시작은 무슨 혁명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당시에 영국에서 칼뱅파 신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는데 이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의회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 이 제임스 1세라든가 이 찰스 1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전제 정치를 펼치게 되면서 청교도 혁명이 빵 하고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제임스 1세라든가 찰스 1세 같은 이 왕들은 이 전제 정치를 하고 의회를 무시한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청교도를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가 이제 더 이상은 좀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로 여러분 그쵸? 공화정이 수립이 된다라는 것도 여기 위에서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 일단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왕들이 자꾸 막 전제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전제 정치라는 거는 왕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걸 전제 정치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왕이 전제 정치를 막 하니까 의회가 왕님 그러면 안 돼요. 저 좀 의회 우리의 어떤 의견들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뭘 제출한다 그랬죠? 권리? 그렇죠. 권리 청원을 제출한다 그랬죠. 권리 청원. 근데 찰스 1세가 이제 의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받아주고선 그래 받아줄게라고 하고선 의회를 받아주고선 권리 청원 받아주고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찰스 1세가 이때 당시에 뭐 전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비용을 마련하려면은 의회를 무조건 소집을 해야 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의회를 재소집했는데 이때 당시에 막 의회가 뭐냐 왕 권리청원 받아주고선 우리 의회랑 같이 이제 정치를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우리 의회를 또 더 무시하고 그러니까 의회가 막 불만들을 쏟아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 찰스 1세랑 의회랑 점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당파 그리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져 가지고 자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청교도 혁명의 시작이 되는 거죠. 청교도 혁명 이 내전에서 의회파가 그렇죠.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찰스 1세를 처형을 하면서 공화정이 수립이 되는 게 이게 바로 1649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1642년에 내전을 시작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1649년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해가 청교도 혁명이 되는 거죠. 이 청교도 혁명은 권리 청원이 제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청자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자 청교도 혁명, 권리 청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 혁명의 결과로 공화정이 수립이 되고 이 공화정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크로멜이 저 의회파의 대장님이었죠. 이 의회파의 대장님이었던 크로멜이 공화정을 이끌게 되면서 뭐 왕당파의 거점이었던 아일랜드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항해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서 또 당시에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큰 타격을 주면서 네덜란드에게 빅엿을 날렸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크로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아니잖아. 이 왕이 아닌 사람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를 여러분 독재 정치라 그래. 독재 정치.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는 전제 정치라 그러고 왕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잡고서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를 독재 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크로멜은 왕이 아니었으니까 크로멜이 했던 정치는 독재 정치가 되겠죠. 근데 이 크로멜의 정치가 너무도 엄격했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청교도였었으니까 독실한 청교도였기 때문에 무슨 막 일요일 날 극장도 뭐 영화관 못 가게 그러니까 CGV 메가박스 막 이런 데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막 술도 못 마시게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 크로멜이 죽고 나서 이제 왕정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던 이 찰스 2세가 찰스 1세의 아들이거든.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던 찰스 2세가 영국에 들어와서 이제 왕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자, 왕정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있잖아, 문제는 뭐였냐면 이 크로멜이 죽고 나서 왕정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찰스 2세, 그러니까 왕으로 돌아왔던 찰스 2세랑 그리고 그 찰스 2세의 또 다른 동생이었던 이 제임스 2세가 이제 그 다음 왕이 되는데 이 찰스 2세랑 제임스 2세가 역시 전제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역사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역사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회를 또 무시하는 전제 정치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의회가 찰스 2세 때는 그래도 약간 참았단 말이야. 이 청교도 혁명의 이 후유증이 아직 채 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피를 흘리기는 좀 그렇다. 해서 찰스 2세는 좀 지켜봤는데 이 제임스 2세도 역시 막 전제 정치를 더욱더 강화를 하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의회가 제임스 2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즉 폐위를 선언하게 되고 이 제임스 2세의 다행히 이제 그 딸이 있어, 딸이 국외에 있었는데 이 국외에 있던 메리 공주, 그리고 이 메리 공주가 남편 윌리엄이 있었는데 이 메리 공주와 남편 윌리엄을 영국의 의회가 좀 왕이 돼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 왕으로 해가지고 영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임스 2세는 어떻게 보면 저기 프랑스로 막 도망을 가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제임스 2세가 폐위를 당하고 이 메리 공주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추대가 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전혀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성공했다라는 어떤 영국인들의 자부심 이런 걸 담아서 자, 명예혁명이라고 이 혁명의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 위에 표 있잖아. 여기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얘들아. 목이 좀 마르네. 여기서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여기 1688년 제임스 2세가 폐위, 그리고 1689년 권리장전 여기까지 해가지고 명예혁명을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명예혁명을 1688년부터 1689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화살표를 지워주세요. 권리장전 요건 지워주고 명예혁명도 요 1688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폐위되고 메리 윌리엄 공동왕이 되는 1688년 요게 바로 명예혁명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서 이 공동왕으로 추대가 됐는데 이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으로 추대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이 메리 윌리엄 공동왕에게 또 다른 거를 바치는 거야. 또 전제 정치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조금 더 강화된 권리청원보다 조금 더 강화된 법전 같은 거를 발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권리장전이 되는 거고, 이 권리장전을 통해 가지고 이 명예혁명은 이제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즉 권리장전을 통해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입헌군주제라는 건 여러분 이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 즉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군주, 왕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헌법에 있는 거대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라는 거는 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해야 되죠.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야. 왕이 있는데 왕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면 되겠지. 입헌군주제라는 건 헌법이 있는데 저 군주, 저 왕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왕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즉 왕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메리 윌리엄 공동왕 이후에 뭐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를 병합을 하게 되면서 내각 책임제라는 게 스코틀랜드를 병합을 하게 되면서 대영 제국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조지 1세라는 왕이 이제 독일에 살다가 이제 영국으로 와가지고 왕이 되는데 뭐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영국 사정이 어두워. 이 조지 1세가 즉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지 1세가 좀 정치를 잘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때 이제 의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있어. 이때 당시 의회가 이제 두 개의 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당이 내각이라고 해가지고 이 의회에서 정치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각을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자, 내각 책임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서 영국의 입헌군주제가 이제 더더욱 발전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조지 1세 때부터 이 내각 책임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왕은 군림 하나. 그러니까 왕은 이제 왕으로서 저 위에 있으나 직접적으로 정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이 영국의 전통이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얘들아 지금까지도 영국에서는 왕이 있는데 영국에서 이제 왕이 정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회의 총리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이때부터 수립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이 내각 책임제, 입헌군주제의 전통이 이게 얼마나 긴 거니,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영국 혁명을 다시 한번 총정리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청교도 혁명에서 중요한 거는 권리 청원, 청교도 권리 청원을 제출했다라는 거, 그리고 청교도 혁명에서 공화정이 수립이 됐다라는 거. 근데 공화정이 무너지고 명예혁명으로 다시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돼서 명예혁명의 결과 권리장전을 승인을 하게 되고 권리장전으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이 되고 내각 책임제가 실시가 되면서 영국의 입헌군주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자 이런 쭉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이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잘 봐두세요. 자 일단 권리청원. 권리청원은 얘들아 의회가 어떤 글을 길게 써. 그러니까 왕에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부탁합니다. 원래 청. 자 원하는 거를 청. 좀 부탁하 요청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좀 길어. 좀 읽어보면 법률과 여타 국법에 의거하여 우리 시민들은 일반적인 의회 동의 없이 세금, 지세, 헌금 등 어떠한 부과금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래옵니다. 좀 조심스럽잖아. 자, 세금 함부로 걷어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뭐 왕이 마음대로 막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막 걷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권리청원이 되겠죠. 이 권리청원은 무슨 혁명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청교도 혁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약간 조심스럽게. 저 왕님 이런 거 세금 좀 걷지 말아주세요. 마음대로 걷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거. 그게 바로 권리청원. 근데 이 권리청원으로 좀 부드럽게 했는데 좀 왕들이 그 이후에 왕들이 부활해가지고 좀 말을 잘 안 듣고 막 또 전제정치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완전히 이제는 좀 법전 형식으로 완전히 강하게 제1조, 제4조, 제6조, 제9조 이런 식으로 이제는 무조건 법전 형식이죠. 그렇죠? 강하게. 그래서 이 권리장전은 그래서 뭐가 관련이 있다? 이거 명예혁명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왕의 어떤 헌법으로 왕의 권력을 제한을 했다. 그럼 여기 괄호에 들어갈 단어들은 뭘까? 이 왕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정치를 주도하는 그 단체, 그 기구. 그렇죠. 의회겠죠. 의회. 그러니까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 즉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을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지.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군대 막 이렇게 모을 수 없다는 거지. 의회가 동의를 해야 군대도 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을 당하지 않는다. 그 의회 안에서 어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왕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안에서 어떤 정치가 토론이 될 때 그거를 제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권리장전을 통해 가지고 영국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의회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왕은 상징적으로 존재는 하되 의회 중심의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주도가 되는 입헌군주제이면서 그리고 의회 안에서 다수의 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내각 책임제가 같이 실시가 된다. 영국의 어떤 민주정치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영국 혁명 총정리를 해보고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청교도 혁명 하면은 권리청원 그리고 청교도 혁명의 결과 공화정이 수립됐다라는 거 그리고 명예혁명의 결과로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됐는데 명예혁명에서는 자, 권리장전을 승인했다라는 거
이런 거 중요하죠. 그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자료 내용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있잖아. 마지막으로 요거. 요 제임스, 찰스, 크로멜, 찰스, 제임스 뭐 요 흐름들 있잖아. 요거 있잖아. 요거 요렇게 기억하면 좋아. 일단 제임스, 찰스, 제임스 약간 이렇게 되고 중간에 크로멜이 중간에 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크로멜은 약간 변태지. 변태. 왜냐면 얘 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태라고 해가지고 막 그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왕이 아니다 약간 이런 뜻이야. 뭔가 좀 다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왕이 아닌 변태 크로멜이 가운데 있고 변태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제임스 찰스 제임스 이렇게 있는 거지. 제임스 찰스 크로멜 찰스 제임스 이렇게 제찰 크로멜 찰제. 그러니까 요거 이런 거야. 크로멜을 딱 넣고서 만약에 종이를 반으로 접잖아.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이게 딱 그렇게 되지, 그치? 요거 찰스는 이렇게 되고 제임스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크로멜로 해가지고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자, 찰스, 제임스. 그러니까 앞에는 1세, 뒤에는 2세.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흐름. 그러니까 제임스, 찰스, 크로멜, 찰스, 제임스. 찰, 제. 요거 잘 기억합니다. 요 흐름들. 그리고 요 안에 청교도혁명 때 권리청원, 명예혁명 때 권리장전. 자,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찰, 제. 제임스, 찰스, 크로멜, 찰스, 제임스. 앞에는 1세 2명, 뒤에는 2세 2명. 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영국혁명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미국혁명,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혁명은 얘들아 그냥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혁명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테니까 이번 시간에 영국혁명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